엄마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이게 무슨 가족 여행이야? 이럴 거면 왜 왔어? 너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 안 했어? 내가 나가고 싶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한테 쌍둥이 맡겨놓기 급급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애들 봐주는 사람이잖아. 너희랑 다시는 같이 여행하고 싶지도 않아. 이제 어디 가고 싶으면 혼자 다닐 테니까 앞으로 너희 가족은 너희끼리 다녀. 엄마,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랑 나는 가족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보모로 보는 것 같더라. 너희 편한 대로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나는 너희 여행 도우미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67의 김현숙입니다. 제게는 큰아들 하나, 작은 딸 하나, 2명의 자식이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아이들도 저를 그렇게 생각할까 물어보면 예전 같으면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을 테지만 요즘 들어서는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네요.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니 몸도 마음도 멀어진 느낌이 자주 들어요. 사실 당연한 일이죠. 언제까지나 제 품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 실망도 많이 했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근에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제는 자식들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딸과 사위가 제 생일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솔직히 여행 자체가 번잡스러워서 내키지 않았어요. 무슨 특별한 생일이라고 제주도까지 가야 하나. 차라리 그냥 현금을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었거든요. 무슨 생일이라고 제주도까지 가. 그냥 너희끼리 갔다 와. 그런데 사위가 나서서 말을 붙이더군요. 장모님, 요즘 날씨도 좋잖아요. 가족끼리 여행한 지도 오래되었고, 저희가 여행 경비는 모두 부담할 테니까 한번 다녀오시죠. 그동안 장모님 생일이라고 해드린 것도 딱히 없고. 아이고, 돈만 많이 들어. 그냥 차라리 현금으로 줘. 제가 손사래를 치자 딸이 끼어들며 저를 설득하더군요. 엄마, 그렇게 정없게 말할 거야? 그래도 민호 아빠가 신경 써서 제안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굳이 싫다고 했는데도 사위까지 나서서 끈질기게 설득하니 결국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주 뒤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딸과 사위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구석에 넣어두었던 여행 가방을 찾으며 조금은 설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를 갔던 게 남편과 함께 했던 7년 전 여행이었거든요. 함께 여행 갈 만한 친구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혼자 제주도까지 갈 일은 없었습니다. 막 여행 가방을 챙기며 흥얼거리고 있을 때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별다른 이야기 없이 근황을 나누다가 딸내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고 하니 친구는 걱정부터 하더군요. 손주들이 몇 살이더라? 쌍둥이라고 했지? 응? 쌍둥이 둘 다 6살이야. 아이고, 6살? 그러면 힘들지 않겠어? 쫓아다니면서 애들 봐야 되잖아. 뭐가 힘들어? 엄마 아빠 다 가는데 어른 셋이서 애 둘을 못 보겠어? 그리고 애들이 이제 커서 제 발로 걸어 다니잖아. 커서 제 발로 걸어 다니니 더 힘들지. 그 나이 때가 제일 말을 안 들을 때잖아.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여행도 제대로 못 할걸? 아이고, 부러우면 부럽다고 해. 저는 그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친구 말이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손주들 보느라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할 거라며 경고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에게 그런 서운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제주를 여행하면서 똑똑하게 깨달은 거죠. 2주 뒤 드디어 제주도로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비행기가 뜨기 전 저는 딸네 가족과 함께 1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기다리던 중 딸은 저에게 휴대폰을 건네주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부모님하고 여행 갈 때 금지어가 있대. 재미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딸이 보여준 글에는 부모님이 여행을 할 때 하면 안 되는 금지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첫째, 음식이 달다. 둘째, 음식이 짜다. 셋째, 아직 멀었냐. 넷째, 돈 아깝다. 다섯째, 겨우 이거 보러 왔냐. 10번째까지 있었지만 5째까지 읽던 저는 딸이 보여준 휴대폰을 치워버렸죠. 금지어라니, 내가 여행을 가자고 조른 것도 아니고 왜 부모에게 금지어까지 만들어서 면박을 줘야 하는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 표정이 좋지 않자 딸은 조금 머쓱해하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농담이야. 그냥 재미있으라고 보여준 건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이랑 함께 여행을 가면 저런 걸로 짜증낸다고 해서. 그래? 음식이 짜면 짜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너무 자주 불평을 해서 하는 말이래요. 엄마는 그럴 뿐 아니잖아. 저도 딸의 말에 피식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주행 비행기는 오전에 제주도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렌트카를 타고 저희는 곧장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 출출했거든요. 딸이 추천한 유명한 식당은 바다 전망이 아주 좋은 제주 흑돼지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기가 진짜 맛있대요. 예약이 안 되는 곳이라 조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유명한 곳인데 우리도 한번 먹어봐야지. 하지만 저는 최근에 치과를 다니면서 이가 아파 고기를 씹기 힘들었고 딸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행 와서 이런 말로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죠. 식당에 가서 부드러운 다른 음식을 시켜서 먹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니 탁 트인 바다 경치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딸의 예상대로 식당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희도 대기번호를 받았습니다. 식당 종업원은 차례가 되면 불러줄 테니 식당 앞에서 잠시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대기표를 받고 나오자 딸과 사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나저나 바다는 정말 예쁘다. 그러게 제주도는 역시 다르네. 엄마, 저 민호 아빠랑 바닷가 좀 구경하고 올게요. 애들 좀 봐줘요. 그렇게 딸과 사위는 저에게 손자 손녀를 맡긴 채 바닷가로 나가버렸습니다. 차례를 불렀을 때 자리에 없으면 바로 다음 사람에게 자리가 넘어가서 누구 한 사람은 식당 앞에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손녀딸 민서는 비행기에서 내린 후 지쳤는지 걷기 싫다며 짜증을 내고 있었고요. 언제 대기번호가 불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하는 수 없이 한쪽으로는 손자의 손을 잡고 다른 한쪽으로는 손녀딸이 앉아있는 간이 유모차를 끌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 엄마한테 갈래. 그때 갑자기 민서가 엄마에게 가겠다며 제 손을 잡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금방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민서는 계속해서 엄마에게 가겠다고 졸라댔고 유모차에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딸이 바닷가를 걷고 있는 게 눈에 보여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서 좀 데리고 가. 엄마 찾는다고 계속 졸라. 금방 대기 번호 부를 것 같아서 내가 데려다 줄 수가 없어. 내가 민우랑 민서 같이 보는 게 좀 힘들다. 엄마가 좀 더 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저희 곧 들어가는데. 두 아이를 양쪽으로 돌보려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민서가 제 팔을 잡아당기며 더 이상 참지 못하는 모습이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민서야, 저기 엄마 보이지? 엄마한테 혼자 갈 수 있겠어? 응, 나 갈 수 있어. 제가 유모차에서 내려주자 민서는 신나서 바닷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노심초사했죠. 넘어지지 않기를 속으로 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녀가 딸에게 다가가던 중 백사장을 지나가던 사람과 부딪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저런. 멀리서 그 모습을 보던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모래 위라 크게 다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철렁했어요. 딸과 행인이 짧게 이야기를 나눈 뒤 행인은 떠났고 딸과 사위가 손녀를 안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서 좀 잘 보고 있어야지. 이것 봐, 무릎 다쳤잖아. 저는 놀라서 민서의 무릎을 확인했는데 자그마한 상처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군요. 어머나, 이게 뭐야? 거기 모래사장 아니었어? 저기는 자갈이 있었다고요. 엄마, 진짜 어떻게 애를 혼자 보낼 수 있어? 민서는 울고 있었고 사위도 난감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딸은 계속해서 저를 다그쳤습니다. 잠깐, 바다 좀 구경하겠다고. 아이들 좀 부탁했는데 그 잠깐을 못 참고 아이 혼자 보내면 어떡해요. 딸이 심하게 신경질을 내자 저는 억울했어요.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데 직접 데려다 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아이 둘을 다 볼 수 있겠어? 그래서 데리고 가라고 전화까지 했잖아. 어쨌든 이 무릎 어떻게 할 거야? 흉지면 정말 어떡해.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아이가 다친 건 다친 거니 저는 걱정스럽게 손녀의 무릎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지만 혼자 보낸 것은 저희 실수였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도 딸은 한참 동안 저를 탓하기만 했죠. 그때 사위가 말했습니다.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당신도 그만해. 우리 차례 됐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딸은 계속해서 징징대는 민서를 달래며 사위의 말을 듣고야 입을 다물더군요. 자기 남편 말을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잘 들으면서 왜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를 탓하는지 모르겠더군요. 딸이 사위의 말 한마디에 순식간에 태도를 바꾸자 오히려 그 모습이 저는 더 서운했습니다. 제 자식 생각하는 것만큼이라도 엄마 생각 좀 해주지 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온 여행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참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 들어가 앉아서도 기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앞에 놓인 고기는 씹을 수 없으니 계란찜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딸이 또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고기 안 먹을 거면 민우 좀 먹여줘요. 나는 민서 먹여야 해서. 그리고 손자의 숟가락을 저에게 넘기더라고요. 저는 계란찜을 먹다 말고 민우를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했죠. 사위는 저녁에 바베큐를 구울 생각에 들떠 있었고요. 장모가 고기를 입에도 대지 못하는데 눈치도 없이 음식을 고기로만 고르는 사위를 보며 저는 그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죠. 잠시 주목해 주세요. 부엌사연에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맛있는 제철 부여밤을 소개합니다. 부여뜰의 밤은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한 신품종 밤이에요. 무엇보다 굽기만 하면 속껍질이 쉽게 홀라당 벗겨져서 가을 군밤 간식으로 최고랍니다. 2,000명 이상의 고객이 만족하고 4.7이라는 높은 평점을 매긴 부여뜰의 밤. 네이버에서 부여밤을 검색해보세요. 부엌사연에서 온라인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은 후 저희는 잠깐 주변 바다를 둘러보고 체크인을 하기 위해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엄마, 우리 수영장이 있는 숙소로 예약했어요. 딸이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제주도에 왔는데 실내 수영장이 있는 숙소를 예약했다는 소리에 저는 살짝 의아했지만 딸 부부가 알아서 잘 준비했겠지 생각했어요. 수영장? 제주도에 왔는데 왜? 비싸지 않았어? 그래야 애들이 물놀이를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민우랑 민서가 워낙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저는 뭐라 더 묻지는 않았어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둘러보느라 고단했던 첫날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저녁에 손주들을 씻기고 겨우 잠에 들었을 땐 저도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수영장을 보자마자 흥분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아침도 안 먹었는데 수영을 하고 싶다고 난리였습니다. 민우랑 민서 밥 먹고 나서 수영하자. 밥 먹어야 힘이 나지. 간신히 아이들을 달래서 근처 갈치구이 집에서 늦은 아침 겸 점심을 먹었어요.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손주들이 계속 투정을 부리니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주도까지 와서 수영만 하겠다고 고집하는 아이들을 보니 조금 답답해졌습니다. 그래도 밥을 먹고 나서 숙소로 돌아왔고 수영을 시키기로 했어요. 제가 아이들의 수영복을 갈아입히고 있을 때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근데 저랑 민우 아빠는 수영 안 할 거예요. 나도 수영은 안 하지. 그냥 애들 노는 거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자 딸이 대뜸 제게 말하더군요. 그럼 엄마가 애들 좀 봐줘요. 우리 시장 좀 다녀올게요. 오늘 5일장이 열린다고 해서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5일장이라니 저도 제주시장을 구경해보고 싶었거든요. 시장 구경이 어딜 가나 제일 재밌지 않나요? 그런데 딸과 사위만 다녀온다는 소리에 섭섭함이 밀려왔습니다. 시장에 간다고? 나도 5일장에 가고 싶은데. 장모님 5일장 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애들 물놀이 끝나고 이따 오후에 가야 하나? 아니야. 5일장이 일찍 문 닫는데 가려면 지금 가야 해. 딸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심하게 말하더군요. 별 수 없었죠. 그럼 어쩔 수 없지. 너희끼리 갔다 와라. 애들 수영하고 싶다잖아. 어쩌겠니? 그렇지 않아도 손자는 5일장 이야기가 나오자 수영복을 입다 말고 불안한 표정으로 엄마 아빠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거든요. 제가 물놀이를 시켜준다고 하자 금방 얼굴이 피며 이내 다시 물놀이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쉽긴 했지만 기대에 찬 손주들 앞에서 시장 구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나갔고 저는 손주 둘을 데리고 수영장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물속에서 튜브를 타며 놀았고 저는 수영장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더군요. 물이 차갑지 않아 다행이었지만 손주들은 물속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하자. 너무 오래 놀았어. 감기 걸리겠다. 싫어요. 싫어. 더 놀래요. 저는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5일장 구경할 만해? 재미있어? 응, 재미있어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줄게요. 그래. 애들은 아직도 물놀이 중이야? 말도 마라. 물에서 절대 안 나오려고 해. 그럼 좀 더 놀게 해요. 오랜만에 수영해서 그런 거니까요. 우린 좀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딸과의 통화를 마친 뒤에도 손주들은 고집스럽게 물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고 저는 결국 3시간 가까이 물놀이를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손가락은 주름이 질 대로 지고 물에 퉁퉁 불어 있었어요. 겨우 손주들을 데리고 나와 씻기고 나니 피곤함에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과 한숨 자고 나니 시간은 순식간에 늦은 오후가 되었습니다. 벌써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죠.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물놀이를 마치고 낮잠까지 잔 손주들은 일어나자마자 이제는 배고프다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딸과 사위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한참을 기다리다가 저는 할 수 없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야, 애들이 배고프다는데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지. 언제 숙소로 돌아오니? 그러자 딸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머뭇거리며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먹고 배가 불러서. 또 지금은 저녁 먹으러 나가기 힘드니까 저희가 근처에서 뭐 좀 사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지친 상태였고 저도 더 이상 식당에 가는 것보다 숙소에서 간단히 먹고 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마침 물놀이로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니까요. 40분쯤 지나 딸과 사위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사위 손에는 치킨이 들려 있었죠.
손주들은 치킨을 보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주도까지 와서 치킨이라니. 평소에도 잘 먹지 않는 음식이기도 하고 고기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아픈 이로 먹기에 편하진 않았죠. 그저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애들이 치킨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애들하고 맛있게 드세요. 제주까지 왔는데 치킨이라니? 이건 집 근처에서도 파는 거잖아. 제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 엄마는 치킨 안 좋아하는구나. 내가 생각을 못했네. 미안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치킨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차라리 오일장에서 파는 주전부리라도 사왔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쩌겠어요. 공항에서 딸이 재미로 보여준 여행 금지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아이들 피곤하게 음식으로 까탈 부리지 말자는 생각을 하며 저는 퍽퍽한 후라이드를 천천히 씹었지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마음이 누그러지긴 했지만 저는 빨리 먹고 하루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이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내일부터는 제발 나도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치킨 한 조각을 간신히 입에 넣고 저는 일찍 눕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 뒤치다꺼리로 고단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수영장에 가고 싶다는 손주들을 어떻게든 달래서 딸이 가고 싶어 하던 전시관에 가게 되었죠.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멋진 영상을 전시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유명한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많았고 전시된 작품과 빛의 조화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다가 만들어졌다가 하늘이 되고 또 숲으로 변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표현했는데 저도 난생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하지만 손주들은 저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두 아이는 전시관 안을 종종 걸음으로 돌아다니며 장난치기 바빴어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중간중간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죠. 저는 손주들을 쫓아다니느라 멋진 전시장을 거의 둘러보지도 못했습니다. 엄마, 애들 좀 봐줘요. 우리는 잠깐 저기 특별 전시관에 좀 다녀올게요. 딸과 사위는 저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자신들은 특별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보고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의 부탁에 잠시 한숨을 내쉬었지만 어쩔 수 없이 손주들을 데리고 있기로 했어요. 그 박물관이 무척 멋지고 좋은 곳이긴 했지만 계속 영상이 움직이고 손주들은 저를 정신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웠죠. 여기까지 와서 내가 육아를 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니 피로감이 몰려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닐 때마다 따라다니느라 몸은 갈수록 지쳐만 갔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잠시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딸과 사위가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있었는데 딸과 사위는 전혀 지친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즐겁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렴풋이 친구가 경고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여행이 저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 딸과 사위가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 저를 봄으로 데려온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지만 저를 위한 여행이 아니라는 생각은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곳을 나오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 우산도 없이 서둘러 차로 돌아가야 했죠. 아이들은 박물관에서 지칠 대로 지쳤는지 차에 타자마자 칭얼거리며 잠들어 버렸습니다. 저 역시 박물관 안에서 손주들을 돌보느라 온몸이 녹초가 되어 있었고요. 숙소에 도착하니 다행히 비는 더욱 굵어졌습니다. 비 오는 제주도의 풍경은 나름 운치가 있었지만 제겐 그저 더 피곤한 하루를 의미할 뿐이었죠. 숙소로 들어와 아이들을 침대에 눕힌 후 겨우 몸을 뉘었는데 딸과 사위가 잠시 쑥덕거리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숙소에 있으니 답답해서요. 애들이랑 편하게 쉬고 계세요. 저희는 맥주집 가서 한잔하고 올게요. 뭐? 또 나간다고? 그냥 여기서 마셔. 나도 한잔 하자. 엄마도? 아, 그게 여기 맥주집은 엄마가 가면 불편할 거예요. 애들도 그냥 두고 갈 수는 없고, 저희 금방 다녀올게요. 올 때 엄마 마실 맥주도 편의점에서 사오고요. 저는 딸과 사위가 다시 나가겠다는 말에 그저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쯤 되니 제 생일 여행이 아니라 육아를 위해 온 여행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또다시 손주들과 숙소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손주들을 돌본 제 피로는 극에 달해 있었지만 딸과 사위는 마치 신혼여행을 온 것처럼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저는 다시금 느꼈습니다. 딸은 저를 봄으로 데려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딸과 사위는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리다 지쳐 결국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식탁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맥주 2캔이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일찍 일어나 씻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가장 기대하던 우도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제주도에 온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도 때문이었죠. 예전에 가족이 모두 함께 제주에 왔을 때 우도에서의 기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 추억을 되새기고 싶었고 이번에도 다른 곳은 몰라도 우도는 꼭 가자며 딸에게 몇 번이나 말해두었죠. 그런데 손주들이 또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수영하고 가고 싶어요. 오늘은 안 돼. 할머니도 구경하셔야지. 싫어요. 나 수영할 거야. 눈물까지 흘리며 방바닥에 드러눕는 아이들의 고집 앞에 우리는 모두 난감해졌습니다. 그때 사위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장모님 모시고 우도에 다녀와. 내가 애들 보고 있을게. 차라리 단호하게 아이들에게 수영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으련만. 결국 어른 중 하나는 또다시 손주들을 돌보는 일을 맡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죠. 저는 우도를 꼭 가고 싶었기 때문에 사위의 말이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은 전혀 다르더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 없으면 무슨 재미로 가? 그리고 애들을 어떻게 당신한테 맡겨? 그래도 당신 장모님이랑도 시간을 보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내내 자기 편의대로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건 상관없어. 나는 네 아이들만 보고 있으란 거니? 이번 여행이 내 생일 선물이라고 했잖아. 엄마 그게 아니라 수영하고 나오면 애들 씻기고 해야 되는데 민우 아빠가 그 일을 어떻게 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못해서 그런 거야. 딸의 대답이 황당했습니다. 남도 아니고 애들 아빠한테 자식들 맡기는 게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더군요. 그럼 차라리 당신이 엄마 모시고 다녀와. 내가 애들 볼 테니까. 딸이 하는 소리가 진심으로 하는 소린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저에게 애를 보라고 돌려서 말한 거겠죠. 제가 사위랑 단둘이 가면 불편해할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참 황당했어요. 사위도 당황해서 은주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딱딱하게 굳은 표정으로 아이들에게 수영복을 입히며 물놀이를 준비하는 딸이 괘씸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내가 민우 애비랑 우도에 다녀오마. 제 입에서 전혀 예상과 다른 대답이 나오자 딸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혼자라도 다녀와야겠다. 내내 손주들 뒷공무니만 쫓아다녔는데 오늘 하루는 자유롭게 다니면 좋겠지. 김서방, 우도에 데려다주면 나 혼자 좀 돌아보고 싶네. 그게 불편하면 나 혼자 우도 다녀올 테니 여기서 민우민서랑 물놀이를 하던지 하게.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가족여행을 와서 혼자 우도에 간다니?
그럼 김서방이랑 다녀올게. 네가 여기서 애들 봐야 한다며? 제가 차가운 말투로 대답하자 그제야 딸이 저희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아침부터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서야 무언가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를 더 저에게 맡기려다 머뭇거렸고 저는 못 본 척하며 사위와 함께 호텔을 나섰어요. 드디어 손주들과 떨어져 몸이 자유로워지니 이제야 제주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도에 도착하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정말로 황홀했어요. 끝없이 이어진 푸른 바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 하얀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해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걷다가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자니 남편과 함께했던 그 추억들이 자연스레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바다를 함께 바라보며 서로 손을 잡고 걸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이 풍경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혼자라는 느낌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있다는 것에 마음이 평온해졌죠. 이런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식사가 소홀했던 저는 부드러운 보말 칼국수를 만족스럽게 먹었고 제주 바닷가에 마음껏 발도 담갔죠. 사위가 조금 불편한 것쯤은 손주들을 돌보는 노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늦은 저녁 호텔로 돌아왔을 때 딸 은주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마주했습니다. 엄마, 나는 하루 종일 애만 보는데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속을 썩으며 제주도까지 와서 희생만 강요당하는 상황이 참을 수 없었거든요. 너야말로 너무하는 거 아니니? 오늘 딱 하루 우도 다녀온 거야. 그동안 나한테 손주들만 맡기고 너희는 편하게 다닌 거잖아. 제가 더 크게 화를 내자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쌍둥이가 있으니까 나랑 김서방이 언제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해보겠어. 이번 여행은 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랬지. 엄마가 이런 것도 이해 못해줘? 그럼 엄마는? 나는 좋은 시간 안 보내려고 여기 왔겠어? 이게 내 생일을 위한 효도 여행이었니? 아니면 너희를 위한 육아 여행이었니? 내가 너희 애들 보려고 제주도까지 온 거야. 제 말에 딸은 조금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분노가 느껴졌던 거겠죠. 하지만 딸은 여전히 자신을 변호하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 엄마, 미안해. 어떻게 하다 보니 일정이 이렇게 꼬여버렸네. 다음에는 수영장 없는 숙소로 잡아야겠어. 수영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딸과 사위는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고 그 역할이 저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분명히 느꼈습니다. 제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여행이라는 말은 그저 명목에 불과했죠. 딸과 사위는 자신들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저를 데려왔던 거였습니다. 엄마, 다음엔 우리 둘이 와요. 은주의 그 말은 그저 입에 발린 소리 같았습니다. 단 몇 시간도 사위에게 아이들을 맡기지 못하는 딸이었으니까요. 더 이상 화를 내는 것도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좋은 취지로 떠난 여행인데 여기까지 와서 다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이 여행에 함께한 이유는 효도받기 위한 게 아니라 딸 부부가 아이들 돌보는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죠. 돌아보니 모처럼의 제주도 여행이었지만 손주들을 돌보느라 아무것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지난 며칠이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저 손주를 돌봐주는 역할이었던 제 자신이 서글펐어요. 저는 여전히 화가 난 마음을 풀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11시 비행기라 모두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딸과 사위는 분주하게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짐을 챙기는 아이들을 보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 보러 나갔다 올게. 너희 먼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내 표는 다시 끊어서 보내주고. 난 이틀 더 있다가 갈 거야.
제가 무심하게 말을 던지자 딸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갑자기 이틀 더 있다가 가겠다고? 나는 애들 돌보느라 제주도 제대로 보지도 못했잖아. 딸은 조금 당황한 듯 저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오면 되잖아요. 비행기표 취소하면 수수료도 나가고 그것도 꽤나 비싸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 혼자 어떻게 제주에 계시려고 그래요? 내가 왜 혼자 못 지내? 다음은 다음이고 이번엔 나도 좀 더 있다가 갈 거다. 비행기표 다시 끊어서 보내놔. 나도 제주 좀 즐겨야지. 말을 마친 저는 딸과 사위의 당혹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바로 앞에 펼쳐진 바다를 향해 걸어가니 시원한 바람이 제 기분을 한층 더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모래 위를 천천히 걸었어요. 파도가 철썩거리며 부서지는 소리가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이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제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죠.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살에 발이 살짝 잠기는 그 느낌이 참 좋았어요. 해변 끝에서 끝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딸 가족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손에는 이제 제주를 떠나기 위한 짐이 잔뜩 들려 있었죠. 딸은 다급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서 이틀 지내신다고요? 그럼 숙소는? 방금 전 호텔 카운터에 이야기해뒀어. 다른 방에서 이틀 더 묵을 거라고. 마침 방도 있다더라. 너희는 이제 가봐. 엄마도 이제 제주도 좀 즐기게.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같이 여행 왔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해야지. 엄마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이게 무슨 가족 여행이야? 이럴 거면 왜 왔어? 너는 그럼 그동안 나한테 일방적으로 통보 안 했어? 내가 나가고 싶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한테 쌍둥이 맡겨놓기 급급했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남도 아니고 할머니가 애들 봐주는 사람이잖아. 딸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감정이 섞인 대화가 필요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 자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딸의 편의에 맞춰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었어요. 너희랑 다시는 같이 여행하고 싶지도 않아? 어제 혼자 우도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 어디 가고 싶으면 혼자 다닐 테니까 앞으로 너희 가족은 너희끼리 다녀. 딸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서운하게 말해? 우리 가족이잖아. 엄마랑 나는 가족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런데 너희는 엄마를 보모로 보는 것 같더라. 너희 편한 대로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나는 너희 여행 도우미가 아니야. 어쨌든 비행기는 따로 타고 갈 거니까 너희는 먼저 올라가. 딸은 그 말을 듣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제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말을 마치고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고개를 돌리기 전에 본 딸의 울그락불그락한 표정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결국 너희가 알아서 해야 할 텐데 내가 있으면 그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생각했나 보네. 바닷바람을 맞으며 혼자 걷다 보니 혼자 여행하는 것도 이렇게 좋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여행해 본 적이 없었기에 미처 몰랐던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틀간 더 제주를 즐긴 뒤 따로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행이 시작되기 전만 해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어리석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혼자서 여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시는 자식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딸과 갈등이 있었지만 아들과 여행한다고 해도 다를 건 없어 보였거든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부모 자식 간에도 거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딸도 언젠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 사실을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또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조언을 남기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잠시 주목해 주세요. 부엌사연에서 구독자 여러분에게 맛있는 제철 부여밤을 소개합니다. 부여뜰의 밤은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한 신품종 밤이에요. 무엇보다 굽기만 하면 속껍질이 쉽게 홀라당 벗겨져서 가을 군밤 간식으로 최고랍니다. 2,000명 이상의 고객이 만족하고 4.7이라는 높은 평점을 매긴 부여뜰의 밤. 네이버에서 부엌사연 부여밤을 검색해보세요. 온라인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